마음이 넓으면 넓은 공간은 필요하지 않다. 작은 집이 큰 집보다 훨씬 큰 기쁨과 꿈을 불러일으킨다. 심플하게 사는 것은 마음을 채우는 삶이다. 큰 집에서는 집의 노예가 되고 만다. 공간이 크다는 것은 피로와 책임, 산만함도 그만큼 커진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필요한 만큼만 가져야 삶이 편안하다. 자신의 존재를 충실하게 누린다는 것은 절대적이고 신성하기까지 한 완벽의 경지다. 내 생각에 가장 좋은 삶이란 평범한 인간의 모범에 따라 차근차근 견실하게 기적도 부조리도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다. 미셸 드 몽테뉴. 여유 시간을 더하다. 집이 클수록 물건은 늘어나고 시간은 더 많이 도둑맞는다. 선송이 말하길 영원, 영원, 그것은 오늘이다. 선의 가르침. 주변에 쌓여있는 물건을 보면 곧 깨닫게 된다. 이 필요 없는 물건들 때문에 숨이 막혀온다는 것을. 자기 시간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보다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는 뜻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재미나 흥미만을 위한 시간을 할애할 수도 있어야 한다. 자유로운 사람이 더 많은 시간을 소유한다. 사는 곳이 크면 에너지 낭비도 늘어난다. 작은 집과 작은 방은 정신을 강하게 만들지만 큰 집과 큰 방은 정신을 약하게 만든다. 작은 집에 살기로 선택하면 경제적으로 전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인생에 대한 신중한 태도와 모든 분야에서 겸허한 태도를 되찾게 된다. 근심이 병과 우울을 부른다는 사실, 행복과 활기, 그리고 경쾌함을 앗아간다는 사실을 다들 알고 있다. 생각하는데도 에너지가 필요하다. 인생에 대한 신중한 태도와 모든 분야에서 겸허한 태도를 되찾게 된다. 집은 활력의 원천이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있으라는 권유를 끊임없이 받는다. 그러므로 큰 집이 아니라 편안한 집에 사는 것이 중요하다. 휴식을 가져다 두는 것은 집의 크기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집은 작을수록 고요, 평안, 청결, 질서를 부른다. 집은 육체의 양식이자 정신의 양식이다. 지나치게 넓은 공간은 부족한 공간보다 훨씬 더 숨을 막히게 한다. 쓸데없는 비용을 줄이다. 큰 집에는 많은 돈이 따른다. 집 크기에 욕구를 맞추지 말자. 커다란 집에는 대단한 쓸모도 없는 온갖 공간이 존재하곤 한다. 그 공간을 위해 관리비와 세금을 지불해야 할 뿐이다. 정신적 공간이 주는 만족감. 삶의 수단 때문에 삶의 이유가 위태로워지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필요 이상의 공간 때문에 빚을 질 필요는 없다. 넓이가 제한된 공간에서 살다 보면 물리적 공간이 주는 만족감보다 훨씬 더 소중한 무언가를 얻게 된다. 바로 정신적 공간이다. 집에 들인 돈이 불안을 해소하지는 않는다. 사는 이들이 소박하다면 집은 충분한
크기다. 아늑함과 윤택함을 더하다. 쾌적한 집이란 안정감을 주는 곳이다. 작은 공간은 우리를 제약하지 않는다. 그곳은 그리운 의미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방, 마음을 위안하는 만큼 몸을 안락하게 해주는 방이다. 집이 너무 넓거나 너무 꽉 채워져 있거나 너무 새 것이면 좀처럼 따스함이 느껴지지 않는다. 아늑한 거처란 검소하고 격식을 차리지 않은 조촐한 크기의 방으로 안에 있으면 좋은 터레트를 입는 듯 따뜻한 공간을 의미한다. 작은 공간은 친밀함을 만든다. 윤택함은 넓이와 관계없다. 공간이 제한될수록 정신의 제한은 사라진다. 인식의 문이 열리면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나타날 것이다. 작은 집에서는 삶의 주인이 된다. 작은 집의 가장 큰 이점 중 하나는 바로 자유롭다는 것이다. 아무 어려움이나 걱정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떠나기도 다시 돌아오기도 쉽다. 작은 집의 가장 큰 이점 중 하나는 바로 자유롭다는 것이다. 누구를 사랑하든 아니든 감정과 재정적 문제를 절대 뒤섞어서는 안 된다. 만약 누구나 자그마한 집을 가지고 있다면 사랑의 고통도 조금은 덜 괴로울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는 곳의 면적이 아니라 정신의 평화이다. 행복을 위해 작은 집을 선택하다. 행복은 스스로 정의해야 한다.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스스로 뽐내는 자는 빛이 나지 않는다. 하지만 더 나쁜 일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유를 빼앗겼다는 사실조차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건이 행복을 채워주지는 않는다. 가장 좋은 통치란 무엇인가?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를 통치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괴테. 단 몇 제곱미터에 불과하더라도 자기 집만의 집을 얻는 것은 독립을 향한 문을 여는 드문 방법 중 하나이다. 집이 작다고 가난한 것은 아니다. 가난이란 무엇인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식수와 음식, 벗은 옷을 몸을 가릴 수 있을 만큼의 옷까지, 해와 바람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 무기, 약간의 그릇과 양탄자, 물주머니, 그리고 안장이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전부였다. 그들의 삶은 우아한 것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고결한 것은 많이 만들어냈다. 윌프레드 세시저. 진정한 불안. 어느 누구도 당신의 동의 없이 당신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할 수 없다. 청빈의 사상. 고독하지만 자기 뜻대로 살며 가난하지만 자유로운 자기 혼자만의 삶을 보내는 것이다. 타카노코지. 잠잘 곳, 먹을 것, 큰 가방 한두 개에 들어갈 만한 개인 용품만 소유하고 아주 작은 집에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기를 받아들인다면 거기에 바로 더 나은 미래로 가는 길이 있을 것이다. 소비주의의 사슬과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의 취향에 열중하는 것, 바로 이런 것이 정점에 오른 존재의 미학을 보여준다. 집은 나를 위한 공간이어야 한다. 집은 살고 있는 사람을 보여준다. 집은 나 자신이 될 자유를 누리는 곳이다. 흰 기러기는 하얗게 되기 위해 씻을 필요가 없다.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이 되기 위해서 무언가 해야 할 필요가 없다. 진정한 윤택함은 바로 자유롭게 사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로부터의 자유, 사회적 관습으로부터의 자유, 나 자신이 될 자유, 자기만의 가치에 지지를 보내고 그것을 실천할 자유, 게다가 얼마나 소박한 곳에 살든 우리는 그곳의 우아함과 개성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이 두 가지 돈으로는 얻기 힘들다. 전문가가 개성 없이 장식한 실내에는 진실함, 진정함, 생생함이 없다. 그곳에 사는 사람의 성격도 고유함도 반영하지 못하다. 행복은 무엇에도 누구에게도 달려있지 않다. 거만하고 무심한 사장도, 불쾌하게 대하는 배우자도, 습관처럼 드나드는 장소 이미지에 딱 맞지 않는 자신의 모습도 행복과는 관계가 없다. 행복은 살고 있는 공간의 넓이에 달려있지 않다. 주목받고 싶은 욕망을 떨쳐내고 대중적 소비로 이어지는 행복의 의미이지에 자신을 맞추지 않을 만큼 충분한 명석함과 개성을 갖추고 나면 진실에 이를 수 있다. 솔직하고 자연스러운 세계에 대한 근본적 욕구가 온갖 조각난 욕망 너머 각자의 마음속에 있다는 진실의 말이다. 그 세계에서는 결코 중요하지 않은 다툼이나 인색한 개선으로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는다. 근심도 지나침도 없는 삶. 삶을 즐기는 사람은 가난한 것을 모르고 몸을 편안히 하는 사람은 재물을 모을 줄을 모른다. 여러구, 열자 양주편. 왜 더 많이 바라겠는가? 빨래를 널고 식사를 준비하고 일터에 가면 되는 불쾌함이 없는 상태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근심도 지나침도 없는 삶보다 더 귀중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반란자가 자유를 얻는다.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뛰어난 방랑자는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가 진솔하게 고백하듯 아침 이슬이나 서리를 걱정하지 않고 밖에서 잠을 잘 수 있고 며칠 이어서 굶을 수도 있으며 오래된 벽이나 죽은 나무를 만족스러운 쉼터로 여길 수 있기 때문이다. 서하게. 그 모든 열정이 그들에게는 흥취와 초월성의 유일하고도 진정한 원천이었다. 그것을 통해 광활하고 깊은 공간, 즉 자신의 내면 공간으로의 문을 열 수 있다. 열정을 미학으로 만든 사람들, 내 마음은 쉽사리 변하는 속세의 것에 조금도 매달리지 않았으며 어떤 장소에도 매이지 않고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하지만 수도에는 산의 형태, 강의 흐름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 장소가
많이 있었다. 바로 그래서 나는 그곳에서 발걸음을 멈추었다. 프랑스와 라쇼. 작은 집이 주는 선물. 고독. 고독이라는 미덕. 고독. 운명인가, 욕구인가, 혹은 선택인가. 눈에 티끌이 있으면 한없는 세계도 너무나 좁다. 무의의 정신에는 방석 하나도 충분히 덥다. 무소소세키. 노자부터 부처까지 사막 교부들로부터 최초의 켈트족 인자들까지 루스와 서로를 거쳐 우리 시대에 가장 가까운 이론은 토머스 머튼까지 물질주의 문명과 관계를 단절하고 단순함과 영혼의 지혜를 찾아 떠난 사람들은 언제나 있었다. 그들은 고독을 찾기 위해 길을 떠났다. 물론 어쩔 수 없이 고독해지는 경우도 있다. 결별이나 죽음, 직업상, 음으로 인한 고독이 그렇다. 그것은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럴 때 자기만의 작디 작은 공간이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그곳에서는 외로움을 덜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어떤 사람에게 고독은 온전히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들은 타인과 너무 가까운 숨막히는 상황에서 반드시 도망쳐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 제곱미터의 공간만 있으면 충분하다.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만의 구석이 있어야 한다.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그곳에 혼자 머물 수 있어야 한다. 고독이 에너지를 충전시킨다. 사회가 내면의 고독을 빼앗긴 인간으로 구성되면 더는 단결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랑에 의지할 수 없게 된다. 그때는 과도하고 폭력적인 권력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결합하는 접착체 역할을 한다. 꿀벌은 무리지어 이동하는 반면 고양이들은 혼자 살아간다. 그리고 인간은 그 둘의 특성을 조금씩 지니고 있다. 인간은 동료를 필요로 하는 동시에 혼자만의 시간도 원한다. 어떤 이들에게 고독은 필수적인 욕구이다. 지속적이든 일시적이든 고독은 살아남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 된다. 잠잠한 영혼 앞에 전 우주가 복종한다. 노자. 침묵. 나 자신과 연결되는 문. 나의 꿈. 그리고 꿈꾸는 이의 세계와 어우러졌다. 꿈 자체와 화해했던 것이다. 잭 캐로야. 칼 융에게 있어 침묵이란 우주와의 융합이다. 하지만 침묵을 사랑할 만한 이유는 그 밖에도 1000가지쯤 있다. 침묵은 마음속 깊은 곳 평화의 항구로 향하는 문을 열어준다. 침묵은 영감을 주고 현재로 이끌며 과도한 활동으로 에너지를 고갈시킬 수 응하는 무절제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준다. 침묵 안에서 우리는 타인과 나 자신에게 몰두하기 위해 필수적인 원동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 오직 침묵만이 우리가 스스로를 꿰뚫어 보게 하고 상상력과 비전 그리고 철학적 성찰을 풍요롭게 하며 우리 자신으로 새로 태어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침묵을 통해 이로움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고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운동자나 예술가, 철학자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들이 추구한 것은 자기 자신을 탐구하는 모든 이와 공유할 수 있다. 하지만 침묵은 우리의 일상에서 거의 사라지고 말았다. 침묵이란 현대의 생활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다. 우리 시대는 침묵에 적대적이다. 오늘날 사람들은 대개 시끄러운 곳,
변화한 곳, 다른 사람들과 가까운 곳을 찾는다.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지낼 수가 없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공허함, 바로 자신의 공허함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침묵은 이제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다. 우리는 사람들과 소음으로부터 떨어져 혼자 있을 때만 지금 현재를 차분하게 인식할 수 있다. 고독 속에서 자아를 발견하다. 우리는 사람들과 소음으로부터 떨어져 혼자 있을 때만 지금 현재를 차분하게 인식할 수 있다. 고독을 사랑한 사람들, 고독, 자기 자신에게 주는 사치스러운 선물. 작은 집이 주는 고독을 선택하면 오두막은 간소함의 기반 위에 하나의 삶을 세우기 위한 완벽한 장소이다. 은둔자의 간소함이란 거추장스러운 물건들과 인간들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전의 잡다한 욕구들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은둔자의 사치는 아름다움이다. 실뱅태송. 은자 기모노 초메의 집. 인생의 즐거움은 손잠이 드는 손쉬운 것이 다이고 이 세상에서 남 바람은 계절에 따라 변하는 아름다운 풍경을 보는 것이다. 가모노 초메이. 그들에게 있어 작은 집은 편리했을 뿐 아니라 초연함의 한 형태이자 가치의 전부, 즉 어떤 상징이었다. 위인들의 작은 집들은 정말 마법의 힘을 지닌 듯하다. 물리적 공간보다 정신의 공간. 그곳에서는 오직 본질이 우선한다. 그 본질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품은 작은 건축에 대한 열망은 점점 더 강렬해지고 있다. 절대적 자유를 위해 필요한 것. 현대에 있어서 욕망을 줄이고 한적한 생활을 하려는 사람은 아주 적소. 지금은 욕망의 시대이지요.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에요. 필보트. 도쿄의 신선처럼 사는 방법. 너만의 오두막을 짓다. 혼자인 나에게는 행복도 젊음도 가득해요. 내가 끝없이 열려있는 느낌이 들어요. 모든 것이 가능하죠. 서로의 오두막은 많은 예술가 그리고 사상가들의 방과와 마찬가지로 자유와 자급자족 체제를 상징한다. 그 이상은 인간이 자기만의 오두막집을 짓는 법을 배워 또는 스스로를 자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가에 모여 살지 않을 수 있게 된 밤 이후 시간과 장소를 넘어 공유되고 있다. 작은 공간의 큼을 개념화하기. 마음이 넓은 사람은 바늘끝 같은 곳에서도 평안함을 찾는다. 현이는 자신의 집에 부족하지 않은 한 가지야말로 공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가족에게도 고독이 필요하다. 고독은 자기중심주의가 아니다. 독신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고독 덕분에 다른 이와의 만남을 더 기쁘게 여길 수 있다. 관계의 변화를 받아들이기 위한 작은 공간. 세상의 숨통을 단단히 막으려는 눈이 내리는 겨울밤과 같았다. 고독, 가벼움과 자유. 혼자서 또는 소중한 사람과 함께 전통적인 곡조가 흐르는 가운데 아주 작은 잔에 차를 마시면 가장 단순했던 옛 시절을 그리운 느낌이 되살아난다. 그렇게 우리는 도시 생활의 근심을 잊는다. 김해 미술관의 전시 차, 천년의 역사를 지닌 음료 설명 중에서
타인과 모든 것을 공유할 필요는 없다. 내 소망은 단순하게 사는 일이다. 가정에서도 누구나 좁더라도 자기만의 공간을 가져야 한다. 모든 인간 존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넓은 면적이 아니라 평온함을 느낄 수 있는 자기만의 공간이다. 고독을 길들이기 위한 작은 집, 좁은 공간에서 고독을 길들이는 것이 훨씬 쉽다. 물질의 부담도 내일에 대한 걱정도 몸을 피할 집에 대한 근심도 없는 삶 말이다. 없고 없는 삶. 그런 삶은 자기만의 공간이 있어야 가능하다. 지붕만 있으면 나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혼자 사는 것은 특권일 수도 있다. 잠깐 사이에 지혜를 터득할 수는 없다. 평화와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 안에 숨겨진 더 높은 의식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행복과 불행을 넘어선 곳에 평화가 있다. 사회는 고독을 재앙이라 여기고 온갖 방법으로 경시하고 비난한다. 하지만 그건 대부분의 사람이 결혼해서 살기 때문이 아닐까? 그들이 다수를 대표하고 행복을 정의할 권리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언제쯤이면 우리는 홀로 사는 이들을 가엾게 여기고 그들을 소위 불행에서 건지기 위해 온갖 애를 쓰는 일을 그만두게 될까? 이사, 삶의 변화. 이성적인 집이란 나는 어디에서든 살 수 있다. 집은 내가 거기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다. 인생은 끊임없이 달라진다. 모든 것은 변하는 법이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 도란 무엇입니까? 제자가 물었다. 사물의 진리를 예민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선문답. 사람은 자기가 바라는 대로 자기 집에서 기력을 회복할 수 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집이라 해도 상관없다. 고독의 무게는 작은 집 공간에서 언제나 더 가볍다. 돈이 낭비될 때 세상의 관습에 따르면 그로 인해 괴로울 수밖에 없다. 한편 관습에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은 미친 사람처럼 보인다. 조금이라도 평온해지려면 한순간이라도 마음의 만족을 맛보려면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시간이 낭비될 때 인생은 더 멀리 밀고 나갈수록 더 자기답고 더 개성적이고 더 독특한 것이 된다. 아주 작은 집으로 이사하고 최대한 많은 물건을 처분하면 흩어진 인생의 조각들을 다시 모으는데 도움이 된다. 새로운 집은 새로운 삶이다. 그곳은 사적인 장소이자 포근한 둥지이며 나의 정체성을 지닌 공간이 될 것이다. 그들은 그저 차분하게 그들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을 뿐이다. 큰 집을 떠나야만 할 때가 오면 요양원이 아니라 이 작은 집으로 가겠다는 원칙을 세워두는 것이다.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 아름다운 집이 넓을 필요는 없다. 실내의 짜임새는 넓이와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그곳에서 누릴 수 있는 여유와 삶의 질이다. 부엌이 크다고 요리를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간의 경과를 짓자. 욕실이야말로 딱 필요한 만큼의 공간만이 충분하다. 생활은 방이 하나여도 가능하다. 공간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여백이다. 아무리 작은 방도 여백을 두면 눈과 정신에 숨 쉴 여유가 생기고 물건들의 가치가 높아진다. 크기는 소박한 집이라 해도 영감을 주는 장소이자 지적, 예술적 활기가 넘치는 문화의 장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